문과 친구들도 이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이 삼각함수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변 언론들에서 말을 하는데 뭐 삼각함수가 들어와서 문과 애들은 수학이 엄청 어려워졌다느니 학습 부담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다더니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과생들이 학습 부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기백이 사라졌다는 거는 학습 부담 줄어든 건 맞는데, 이 문과 애들이 삼각함수가 추가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만 어렵나 싶습니다. 요 삼각함수가 그냥 공부해보면은 할만하거든요. 요런 건 이제 공부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5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 2020년 20학년도 수능까지 이 수학 범위와 2021학년도의 수능에서의 수학 범위,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수능 범위가 좀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뭐 여러 가지를 말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이번 개정에서 제2외국어랑 뭐 한문 같은 거를 2022학년도부터 이제 절대평가로 돌린다. 아랍어 이런 거 옛날에 10몇 점만 맞아도 막 2등급 맞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막으려고 절대평가로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다른 과목들, 국어도 이제 뭐 선택이 좀 생기죠. 공통으로는 뭐 독서랑 문학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선택 과목으로 이제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많아요. 그런 타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배제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 이 수학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서 제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0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백지복습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단원들 있죠, 얘네들을 갖다가 맨 종이에다가 쓰고 빈 공간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날 공부했던 거를 쫙 써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 1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따 뒤쪽에서 볼 내용이에요. 수학 2도 이렇게 정리, 이 확률과 통계도 단원별로 정리를 해놨고, 미적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표들, 요것들이 이제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막에 나오는 제 인스타그램에 이메일 주소와 단원 요청이라고 말을 써서 보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하던 비교대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기존에 이제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 가형, 즉 이과 학생들이죠. 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 미적분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와 벡터,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문과 애들, 라형. 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똑같이 확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적분 1, 요렇게 들어갔던 게 이제 올해 봤던 수능까지죠. 2020학년도 수능. 요런 이제 내용이었고, 2021학년도에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지 한번 보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이라고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수학 1이랑 이제 확률과 통계, 요거 두 개가 이제 문이과 공통이에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수학 1이랑 확률과 통계. 근데 이제 이과는 미적분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초월함수 미적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수학 2가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수학 2랑 여기 나오는 수학 2랑 좀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그 수학 2 있죠. 그 내용이 여기 그 수학 1 쪽으로, 수학 1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수학 2에서는 미적분 뭐 1 내용이 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제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2021학년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 줄게요.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문이과 통합, 문이과를 통합한다, 뭐 이런 슬로건 아래 공통으로 수학 1 과목, 그리고 수학 2 과목, 여기에다가 이제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여기 중에서 택 1입니다. 이 중에서 택 1,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의 큰 변화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 2022학년도는 일단은 뭐 내년에 다시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어쨌든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수학 1, 수학 2가 문이과 공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택 1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상위 뭐 열 몇 개 대학교에서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하, 미적, 확통 있죠. 이 중에서 뭐 기하면 기하, 미적이면 미적, 이런 식으로 딱 골라져. 그러니까 확통을 택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으려면 기하나 미적분 중에서 시험을 봐야 응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정확히 뭐 아직은 뭐 엄청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면은, 기하를 선택한 학교가 있으면 이제 미적이나 확통은 안 배우고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 이과 공대 뭐 이런 수학교육과 애들도 이런 거 안 배우고 가는 겁니다. 기하만 배우고.
그리고 미적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확률과 통계랑 기하학 같은 거 아예 안 배우고 이제 가게 되는 현상인 거죠. 일단 2022학년도는 그때 가서 좀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 얘는 지금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2020학년도와 이제 2021학년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과부터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확통은 뭐 그대로예요. 확통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미적분이나 뭐 한두 개 빠져도 어쨌든 큰 틀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백이 없어졌다는 거, 요거 기백이 사라졌습니다. 시험 범위, 수능 범위에서. 그런 대신에 이제 수학 원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 배우냐면 뭐 지수 로그, 그리고 수열, 뭐 삼각함수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이제 문과랑 똑같이 이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수열 같은 게 들어가고, 요 기백은 없어진 거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담이 좀 감소되지 않았나. 많은 친구들이 여기 기하와 벡터에서 수학을 포기했었죠. 2022학년도 이과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사라지고 요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할만하죠. 근데 이제 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세 과목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는 수학2가 없죠. 근데 이 미적분은 초월함수의 미적분,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적분, 뭐 자연로그 E 배우고 LM 배우고 막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라서,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런 것들은 수학2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요 내용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 요 안에 이제 수학2라는 게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 뭐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과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수투 미적분, 뭐 수학1 확통 이렇게 4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도 그러면 뭐 미적1 안에 미적2 안에 미적1이 뭐 포함이 안 됐나? 어쨌든 됐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과목수는 변한 것도 없지만 기백이라는 게 사라졌고, 요거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학1이 들어와서 이과생들의 그 수학 공부의 힘듦은 좀 줄어들었다. 수학 부담이 좀 경감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문과 애들 한번 볼게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학2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수학1으로 됐죠. 뭐 크게 뭐 확통해서 모비얼의 추정 빠지고 이런 디테일한 거는 좀 뒤에서 얘기하고, 크게 먼저 볼게요. 여기서 일단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2가 이제 수학1으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 삼각함수가 들어간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문과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확통 같은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무시를 할 건데, 어쨌든 모비얼 시정 빠져도, 분할 같은 거 몇 개 빠져도 핵심은 어쨌든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다. 그리고 미적1은 뭐 수학2로 바뀌었다. 이렇게.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뭐 교육과정이 바뀐 건 없지만 어쨌든 학습 부담이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는 이과에서 가장 어려웠던 기백이 사라지고 수학1이 생긴 반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른 거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빠지더라도 삼각함수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과에서 기백에서 애들이 많이 수학이 어려움을 겪듯 문과 친구들도 이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이 삼각함수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변 언론들에서 말을 하는데, 뭐 삼각함수가 들어와서 문과 애들은 수학이 엄청 어려워졌다느니, 학습 부담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다더니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과생들이 학습 부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기백이 사라졌다는 거는 학습 부담 줄어든 건 맞는데, 이 문과 애들이 이 삼각함수가 추가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만 어렵나 싶습니다. 요 삼각함수가 그냥 공부해보면은 할만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공부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이런 건 배우기 때문에. 기백은 정말 이제 어려워요. 이거는 문제가 완전 킬러 문항 자리에 나왔었고, 물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면서 이 삼각함수가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에 적용이 되면서 나오는지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유형을 좀 더 파악을 하는 게 좋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삼각함수, 알고 있던 삼각함수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2020학년도 이 수능도 끝이 났죠. 요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옛날 얘기고, 일단 눈앞에 닥친 거, 요거 2021학년도 수능,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공통 범위인 일단 수학 1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단원에 여기 지수, 2단원 로그, 3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의 그래프,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나와 있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수열 쪽,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 이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이거 그냥 몇의 n승이 이런 게 뭐 루트 나오고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 루트 a의 제곱 이런 거 있으면 절대값 a로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거고. 지수의 확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뜻 이런 거 배울 거고, 성질 배울 거고, 상용 로그, 뭐 로그 미시 10이죠. 10인 거 뭐 생략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로그 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에서는 그냥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a의 x승 이렇게 있으면 이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 뭐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항상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했죠. 뭐 얘가 k만큼 평행이동한다 x축으로. 그럼 x 대신에 x-k 이렇게 넣으면 되죠. 어쨌든 뭐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프 개형을 그려 나가면서 우리가 훑어볼 거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평행이동하는 거, 대칭이동하는 거, 마찬가지로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산하고 그래프로 뭐 풀 수도 있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 정도 이제 배우고, 이 숫자 배우고, 로그 배우고, 지수 배우고, 그리고 걔네들 함수 배우고 활용하고, 그러면은 1단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요 삼각함수를 볼게요. 처음에 일반각과 호도법, 이거 그냥 개념이죠.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고, 삼각함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코사인 어떻게 생겼는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죠.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합니다. 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뭐 부등식, 그럼 그래프끼리 비교해서 교점을 찾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계산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삼각함수의 활용, 요거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과 뭐 대변의 뭐 길이의 비율이라든지,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마주보는, 하여튼 이거는 그때 가서 이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부분들은 이제 사인 법칙이 자주 쓰이는 문제, 코사인 법칙들이 어떤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되게 심플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등차 수열, 제가 이거는 영상 따로 올렸어요. 이 아파트 개념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칸수가 일정하다, 모든 등차 수열은 아파트의 층간 간격이 일정하듯이 그 한간의 간격이 일정한 것들을 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 뭐 칸수 빨리, 공차 빨리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웠었죠. 그걸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부터 뭐 10까지 더한 거, 1부터 100까지 더한 거, 이런 거 계산하라고. 그 다음에 이 등비 수열은 항상 그 공비라고 해서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나열된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마스터 해더라도 한 수열의 한 80, 90% 이상이 뭐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리고 수열의 합, 이런 거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100까지 이건 언제 다 쓸래? 귀찮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배워주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알려주는 거 해주고, 이런 거 외워줄 거 외워준 다음에 뭐 수열의 합 같은 공식들, 값을 구해야 되는 것들을 다 암기를 해주고 있으면 여기 단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뭐 N이 1일 때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고, 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 가서 얘기해주고, 빈칸 뚫어넣어서 나올 확률도 있겠죠. 옛날에 뭐 수학적 귀납법 같은 거에서 여기 빈칸 뚫어놓고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거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마지막에 여기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함수라는 내용이 크게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이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내용이 들어와서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 먹고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자, 수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적 1이었죠. 기존 교과 과정에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뭐 이런 내용 이제 배워주고, 극한 배우고 연속 배우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빠르게 이렇게 도함수 활용 쭉쭉쭉 배워주고, 부정 적분, 적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뭐 이런 식으로 세 등분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뭐 등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 처음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주고, 수열의 극한은 미적에서 배우는 거예요. 미적분에서. 그래서 우극한과 저극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수값 언제 연속이 되는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단원, 2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여기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거나 좀 꼬아 나온다면은,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헤맬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헤맬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그냥 우리가 알던 그대로 미분계수의 뭐 정의, 뭐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거, 우매분계수, 좌매분계수 따지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고,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여기 9입니다. 그리고 04번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곡선이 있는데 걔 위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가,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을 긋는가, 그리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쏴서 이 곡선에 몇 개의 접선이 그어지는지를 구하는가, 그런 것들을 접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고,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기울기가 0이 될 때는 롤의 정리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어쨌든 평균값 정리도 배우고, 그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 증가 감소, 미분했을 때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걔네들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그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쭉 배웁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문자 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숫자 몰아서 비교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 속도와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물리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들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어려워할 수 있고, 문과 친구들은 어려워할 텐데, 거리, 이동거리, 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탄탄하게 개념 정리해주면 여기 정적분의 활용 가서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 부정적분, 그리고 부정적분의 계산, 이 정적분 성질, 정적분을 표시된 함수, 요거에 대한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분은 정해져 있지 않은 안이부에서 적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적분상수 C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죠. 정적분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밑끝, 윗끝이 존재하고 어떻게 적분을 해 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해주시면 수학 2의 내용도 마스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순열, 뭐 경우에서 세는 거 배우고, 중복조합 이항 정리, 확률 배우고, 조건부 확률 배우고, 통계 내용에 들어가서 이항부 정규 통계 추정. 여기서 이제 뭐 분할에 대한 내용도 빠졌고, 모비율의 추정도 빠졌으니까 학습 부담은 전보다 좀 나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에 뭐 확통이 그렇게 어려웠냐, 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이 어려워지는 추세였죠. 여기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통계 쪽에서는 가끔 어려운데 대부분 여기서 무난해요. 통계는 무난. 그냥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시험지마다 낯선 표현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만 이제 통계의 개념을 잘 잡혀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중복 조합 이항 정리, 뭐 조건부 확률 이런 데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들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이 확률과 통계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대값과 표준 편차,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확률과 통계 영상도 올려놨죠.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 수열의 극한, 이제 아까 함수의 극한 배웠었죠, 수학 2에서는. 근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급수 배우고, 등비급수의 활용 같은 거 배워주고, 이제 특수함수들 나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삼각함수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이런 거 배워주고,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그냥 뭐 얘네들 알면은 앞에 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배워주고, 적분법도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요것들을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수학2 내용과 큰 별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백지복습법, 단원명 쓰고 백지복습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꼭 추천해드리고, 그대로 공부하시면 아마 개념 정립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학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자기 교육과정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원하시는 성적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